자, 121조 4번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특례. 자, 그래서 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즉 아파트 당첨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즉 미등기 전매로 취득한 자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그래서 거기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요건 뭐로 말하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 방법을 말했죠. 자,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인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어떤 경우에도 낮은 경우에는 그때는 부동산 취득의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취득가를 과표한다. 자, 결론은 뭐라 하는 얘기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을 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지출 금액이, 자, 이거는 뭐로 말하냐면 아파트 당첨권을 내가 직접 당첨돼서 안 돼서 미등기 전매를 취득했어요. 그럼 미등기 전매를 취득할 당시는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요거는. 자, 근데 요 아파트 당첨권을 가지고 아파트를 뭐 했다는 얘기야? 분양받았다, 그 얘기야, 여러분. 자, 그래서 분양받았을 때에 요 실제 지출 금액과 최초 분양 가격 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있자는 공급 가격과 비교를 해서 이 규정이 왜 생겼냐면, 자,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 가격, 공급 가격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할 때 피를 얼마 줬냐? 1억을 주고 분양 가격은 얼마인가 봤더니 8억 원이답니다. 그럼 나는 결국은 얼마 주고 산 거죠? 이거 취득한 사람은? 9억 주고 산 거죠? 9억. 근데 지금 아파트 최초 분양 가격은 얼마 여러분? 8억. 그럼 이때 취득세 과표는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얼마 여러분? 9억 원이죠, 뭐. 자, 근데 지금 요걸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실제 지출 금액의 최초 분양 가격보다 어떻게 해도 작아도. 그때도 과표는 뭘로 가라,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파트 당첨을 미등기로 전매로 취득했는데 이게 어떤 아파트냐 봤더니 여러분 미분양 아파트대. 무슨 아파트? 미분양. 그래서 미분양 분양 아파트 받다 보니까 할인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이 얼마인데? 8억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얼마 주고 샀다? 7억에 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실제 지출 금액보다 분양 가격이 작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가격을 하라는 얘기야? 역시 실제 지출 금액 얼마? 7억 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는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무조건 무슨 가격을 갔냐? 분양 가격을 했어요. 분양 가격.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고 사도 7억을 주고 사도 최초 분양가 8억 했다. 그러면 얼마 취득했냐? 8억 원에 대해서 취득했어.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돼?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정했고, 자, 결론. 실제 지출 금액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했을 때 큰 것은 물론이지만 뭐해도 작아도 무슨 가격을 하라 여러분? 실제 지출 금액으로 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대로 한 번만 봐주시고요. 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확인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의 범위 있죠. 찾으셨나요, 여러분? 그 밑에 박스. 자, 요거는 별표 2개. 저는 충분히 시험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세표준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취득 가격의 범위 보죠.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경우 뭐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신 거죠. 자, 이때 이러한 취득으로서 밑줄, 둘째 줄부터 밑줄 쳐져 있나 여러분?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 가격은 항상 취득 시기가 뭐하기 전까지, 도래하기 전까지,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외되겠죠. 취득하기니까 뭐 할 때까지 들어간 거?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해당 물건을 뭐 하기 위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예,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그 밑에는 2번 간접 비용의 합계액을 한다. 다만 밑줄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 나와 시험에.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뭐 했을 때는 할인을 받았다.
그때는 무슨 금액을 과표라고요, 여러분? 할인된 금액. 그럼 여러분, 요 할인된 금액은 할인액이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제외된 거죠. 할인액을 제외한 할인 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간접비용의 범위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1쪽에 보시면 2번 간접비용의 범위가 나왔죠. 옆에다 줘서 이게 무슨 대상이고? 포함 대상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무슨 대상이죠, 여러분? 3번 제외 대상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2번은 무슨 대상이고? 포함 대상이고 3번은 뭐예요, 여러분? 제외 대상.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되냐?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을 뭐 해놓고 혼합해놓고 짬뽕 시켜놓고 구분해봐라.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저는 3번을 먼저 보시는 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일단 가지수가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류가 적은 걸 먼저 잡아놓고 그게 아니면은 다른 거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취득하기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리을 부가가치세가 제일 중요해. 뭐?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무조건 제외. 일단은 왜? 가를 닫고 뭐기 때문에? 간접세기 때문에. 간접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올라갑시다. 디귿.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도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거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포함이야 제외야? 역시 제외되겠죠. 예, 바로 니은이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거죠. 니은. 자, 법이 나와 있죠, 여러분? 무슨 법에 따라. 법에 따르지만 여기는 밑줄 쳐져 있죠. 뭐? 전기, 가스, 열 등. 요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설치하는 분담 비용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억.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한 자 밑줄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수 부대 비용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 그러니까 저는 요걸 먼저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포함 대상이다.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러면 여러분 앞쪽으로 다시 갑시다. 121조 2번 간접 비용의 범위가 나왔죠? 찾으셨죠?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면 차라리 뭐 제외되는 것도 하나 잡아놓고 아닌 걸 포함 대상으로 하는 것도 요령인데 포함 대상, 즉 간접 비용의 범위에서 여러분 니은이 제일 중요해. 니은이 제일 중요합니다. 니은이 뭐죠,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와 연체료죠. 그런데 단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단서가. 다만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누가?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가격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러니까 할부, 연부, 이자와 연체는 반드시 개인이 취득하는지 법인이 취득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 할부 또는 연부 이자, 여러분 할부 또는 연부 이자는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기간이 단기야, 장기야? 장기죠, 장기. 그러면 우리 회계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렇게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차이, 다른 경우는 이때는 장부상에는 현재 가치를 기록하고 이때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액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라는 회계 처리 기준이 있어. 뭐라고? 이 스키가 왜 회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법인이 장부에 기록할 때는 현재 가치로 계상을 해놓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은 그러한 회계 장부를 기록하니까 하지 않으니까 아예 개인은 어떡하라? 제외하고 법인일 때만 어떡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 연체로 나면 반드시 뭐 확인하죠?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셔서 개인은 제외, 법인은 포함.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기억이에요. 답은 아닌데 거의 취득 가격의 범위를 물으면 잘 나오는 게 바로 기억이죠.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요거를 회계용어로 뭐라 한다죠, 여러분? 건설 자금 이자라고 그래. 이것도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데 순수한 자기 자본 100% 가지고 다 취득하면 좋은데 타인 자본, 즉 은행에서 뭘 받아요, 여러분? 대출을 받죠.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 받는 그 순간부터 뭐가 붙어 이제 이자 붙죠. 요때에 그 대출에 따라서 발생한 금융 비용인 이자 비용 중에서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금융 비용을 우리 회계상으로 뭐라냐? 건설 자금 이자랍니다. 그럼 이건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 가격의 범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포함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좋아. 그냥 건설 자금 이자는 포함 제외. 포함. 예. 이해가 안 됐더니 그냥 단순하게 끝내요. 그냥 포함이나 제외냐.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눈이 뜨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때가 이제 득도할 때죠. 도를 믿으십니까? 저는 이제 믿어야 돼. 예. 언젠가 눈 떠 우리.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디귿은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여기 써져 있어. 농지법에 따른 뭐라서 여러분? 농지보존 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뭐?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 등.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뭐랬죠, 여러분? 관계 법령에 따라 뭐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얘는 포함하라 제외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뭐. 자, 리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그래서 각종 뭐가 나가는 거? 수수료. 요 수수료 대표가 바로 뭐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런 거죠 뭐. 포함하라 제외라. 포함하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용역. 자, 우리 법에서는 세법에서는 서비스를 법률에다가 서비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항상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용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역. 그래서 용역에서 여러분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서비스가 뭐야? 용역. 잘했어. 용역이 뭐야? 서비스. 훌륭해요. 참네. 말 되네, 어쨌거나. 용역. 사용 수익하는 거죠. 사용 수익. 이거는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나 수수료 뭐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미용 갑시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에 여러분 요거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럼 매수자는 어쨌거나 취득하기 위해서 그 양도소득세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포함하라 제외라. 포함하라. 그럽니다. 신문 나가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쓸지도 여러분 알아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밑줄 채무 인수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업. 요거는 이제 좀 이해되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는 반드시 뭘 매입한다고 했죠,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고 그랬죠? 자, 이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 발생함으로써 이전의 양도 발생한 뭐 여러분? 매각 차손. 그래서 이거 결론.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죠. 다만 여기 단서를 보셔야죠. 이 경우 금융회사 외의 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법무사 등에게 양도를 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법무사가 아닌 누구한테? 금융회사, 누구랬어요,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를 한다.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동일. 양도소득세 요규정이 그대로 나오죠.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비로 비용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에 나온 거죠. 자, 요거 잠깐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하는가?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등기소 가서 이전 등기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빙서류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여기에 반드시 뭐가 첨부되죠? 기본적으로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취득세 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취득세 영수증 외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요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 제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고 그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은 선택에 따라서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어요. 그럼 채권이 20년짜리 만기사 취득했다 그러면 지금 취득해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20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채권을 매입하면 국민주택채권 본권이에요. 본권 옆에 이렇게 쿠폰식으로 이렇게 뭐가 붙어 있냐? 떠떠떠 이렇게 돼갖고 여기 뭐가 있냐? 매입 필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은 은행에서 돈 주고 샀겠죠? 그럼 여기 여직원이 쾅 뭘 찍어줘? 영수빵 찍어줘. 영수빵 도장이나 쿵쿵 찍이는 거 있잖아. 그걸 찍어줘. 그러면 이걸 뚝 뜯어. 뜯으면 이게 바로 먼저 매입 필증이 되는 거야. 이거를 등기 신청서를 할 때 어떻게 하라? 첨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첨부. 그런데 자, 내가 요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거죠. 나는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야. 국민주택채권. 내가 자산이 많아갖고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즉 포트폴리오 구성상 하나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매입한 거야. 그리고 매입했습니다라는 뭐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증을 제시해야만 뭘 하가 된다? 이전 등기를 받아준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어요. 만기가 언젠가 봤더니 20년이 돼. 만기가 20년. 그러면 자, 이때 내가 이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라서 얼마를 매입했냐 했더니 1,000만 원치 매입을 했대. 매입가액에 따라서 가액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치? 액면가에 1,000만 원치. 그러면 내가 액면가에 1,000만 원은 만기가 됐을 때 원금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1,00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여러분 20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얼마? 1,000만 원을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평가한 게 이게 바로 뭐죠? 현재 가치죠? 이거 학기에서 했잖아. 학기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의 합이 바로 뭐야? 현가잖아. 여보세요? 예. 그러면 현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현가 계속 곱하면 되는 거죠? 1 플러스 R분의 R의 N분의 1이죠? 예. 그러면 금액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야 되지, 현가는. 뭐 했으니까? 할인했으니까. 반대로 래가는, 미래 가치는 복리죠. 복리니까 이자 붙으니까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매입할 당시의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민주택 채권 이자율을 할인했더니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냐 봤더니 900만 원이다 봅시다. 900만 원. 지금 R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어. 하여튼 시장 이자로 할인했더니 20년 후에 받게 되는 1,000만 원이 현재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900만 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900만 원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해서 시장 이자를 R로 복리로 이자 붙으면 20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차액이 얼마 지금? 요걸 바로 뭐라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래. 회계에서는. 그럼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00만 원 왜 발생한 거죠? 여보세요?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00만 원 왜 발생했냐고? 이자잖아, 이자. 그러면 내가 900만 원을 지금 예금을 해갖고 이자율 R로 해갖고 복리로 하면 20년 얼마 받는데? 1,000만 원. 그럼 거꾸로 20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거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를 한 사람은 얼마라는 얘기야? 900.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사야 돼? 이 채권을? 응? 투자 목적으로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돼? 900만 원 줘야지, 900만 원. 지금 900만 원 준 게 20년에 1,000만 원 된다니까? 9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가 붙어갖고 20년 얼마 받는다고? 1,000만 원 받는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조사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900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국민주택채권은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게 만든가. 그래서 여러분은 살 때 현재 가치로 사지 못하고 액면가에 다 주고 사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얼마 더 주고 사는가? 100만 원을 더 주고 삽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고 싶어 사는가? 아니야, 그냥 강제적으로 사게 만드는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돼갖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왜 샀어? 등기하려고 그랬죠? 저거가 아니야? 저거지 뭐. 다 알아들었지? 저거 하려고 한 거죠? 응. 그래서 저거 하려고 해서 저거 했어. 그러면 국민주택채권을 저거 하기 위해서 저거 했으니까 목적 달성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나가 이제 몇 년 보여야 되는가? 20년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1,000만 원을 20년 보여도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어야 이유가 없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현금 확보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팔아버려야 되죠. 이해하시나요? 왜냐면 1,000만 원을 지금 갖고 20년을 보유해도 또 얼마라는 얘기야? 1,000만 원 얘기야. 그 마치 금고에다가 그냥 현금 집어넣고 20년 후에 찾는 거 똑같죠. 그럼 차라리 그 사이에 그냥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절이라더라도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죠. 그죠? 네. 눈에 힘 좋은? 이런 걸 쳐다보면 안 돼. 난 마음이 약해져, 막. 여성분들 막 이런 눈을 쳐다보면 막 내 가슴이 막 뛰어. 왜 저러지? 오해를 해, 내가. 그지만 눈에 힘 줘. 초롱초롱. 자, 그래서 저는 요 채권 목적 달성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나는 이걸 뭐 한다? 중도 매각을 해. 그럼 여러분이 한테 사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내가 파니까 사준 사람이 있잖아. 그게 누구야? 투자자죠, 투자자.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와? 금융기관과 또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걸 우리나 뭐 생각하라고 여러분 현실에서는 법무사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팔죠 지금. 팔면은 여러분한테 사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마 주고 사냐? 투자자들 얼마 주고 사냐? 1,000만 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9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900을. 왜? 이 투자자들은 여러분한테 채권을 사가서 몇 년 보여서 20년을 보유해서 얼마 이자 먹겠다는 얘기야? 100만 원 이자를 먹겠다는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1,000만 원 주고 사서 얼마 팔면 900에 팔면 손실 얼마 발생해? 100만 원 발생하죠? 자, 이게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죠. 그럼 요거를 취득 가격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포함하고 양도할 때 양도비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론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거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필요금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금 요게 문제죠. 내가 금융기관에 팔지 않고 금융기관 이외자 누구한테 팔면? 법무사한테 팔아. 그럼 문제는 뭐냐면 금융기관 이외자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죠. 비제도권 금융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나죠. 당연히 높아요. 은행 이자율보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자 요게 더 커지는 거죠. 알이. 그러면 전체 현가 계수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또 어려워져?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사한테 팔았더니 800만 원을 받더란 얘기야. 그러면 법무사한테 팔면 매각차손 얼마고? 200만 원이고 은행에다 팔면 매각차손 얼마? 100만 원. 그럼 내가 금융기관에 팔았어. 그러면 금융기관에 매도했을 때는 매각차손 얼마를 인식하면 돼? 100만 원 인식하면 되죠. 근데 나는 누구한테 팔았어? 법무사한테 팔았어. 그럼 얼마 나서 여기는 200. 그럼 요 200을 다 인정해 주냐? 아니, 그러지 않고 요거를 네가 법무사한테 팔지 않고 누구한테 팔았다면 금융기관에 팔았다면 발생하는 매각차손 얼마? 1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실무에서 어디가 일어나? 실무에서는 법무사가 일어나. 왜? 이전 등기를 본인이 직접 하고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겨? 법무사한테 맡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매수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직접 하실 거예요? 아니면 법무사한테 맡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뭐 공인중개사 아시는 뭐 법무사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개 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업하면은 세 사람이 쫓아온다 그랬죠. 법무사 사무장, 세무사 사무장, 은행 대부의 영업직원. 계약직이야 걔들은. 은행원들은 안 움직이고 계약직, 외판매원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그 친구들 보죠. 그래서 여러분 법무사한테 연락하죠. 그럼 법무사무장이 와갖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러고 취득세 달라고 그래. 왜?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뭘 내고 취득세를 내니까 여러분한테 취득세 달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뭘 달라고 그래 또 당연히 수수료 달라고 그래. 그래서 뭐 25만 원이다 보세요.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 얼마 돼? 25만 원. 자, 그래서 25만 원에 맡겼어. 그리고 드디어 이전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라고 등기부를 떼어갖고 여러분한테 주면서 대금 청구 들어오는데 25만 원이 청구됐는데 얼마 들어왔어? 225만 원 청구 들었어요. 아니, 당초 얼마 주기로 했는데 20원인데 왜 225만 원을 달라고 그러냐? 200만 원이 바로 뭐예요? 요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죠. 즉, 이 법무사는 여러분의 명의로 얼마치 사갖고 1,000만 원치 여러분의 명의로 사갖고 은행에 사갖고 그 법무사가 뭐한테 법무사가 여러분한테 뭐 해주는가? 사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 얼마 지급하는가? 200. 이거 소위 말하면 뭐 많이 이런 말도 하죠. 옛날 말 와리깡한다고 할인한다고 이 개념이죠 이게. 그러면 은행에다 여러분이 직접 이전 등기 여러분 직접 이전 등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중에 등기도 본인이 한 번만 해보면 돼. 그 한 번 해보는 걸 두려워서 내가 직접 못할 뿐이지. 그럼 내가 직접 이전 등기하려면 여러분은 직접 은행에 가서 채권을 얼마치 사야 돼요? 1,000만 원치 사야 돼. 근데 누구한테 맡기면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만 주면 돼? 2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지. 차액 요거. 너 수수료 25만 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일단은 내가 직접 하려면 1,000만 원 있어야 되잖아. 이거 사야 되니까. 근데 내가 누구한테 맡기면 법무사한테 법무사가 지도는 1,000만 원치 사갖고 여러분한테 800만 원 받는다고. 800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죠. 예. 그래서 200만 원 받는 거죠, 차이가. 그래서 결론은 냅시다. 이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을 중도 매각했을 때는 필요 취득 가계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 누구한테? 이외의 자기의 양도에서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가정에서 은행에 양도했을 때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매각 차손한다. 요게 양도소득세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요 규정이. 그래서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은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결론 금융기관에 팔았으면 전액 인정. 근데 금융기관 외의 자기 양도할 때는 전액 인정이 아니라 금융기관 양도시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오케이? 예, 그렇게 개념만 잡으세요. 넘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죠, 뭐. 자, 그 다음에 123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 취득 가격의 범위 포함 제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시험에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23조 갑시다. 5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전의 특례. 역시 별표 하나.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요. 가끔. 매우 자주는 아닌데 가끔 툭툭 나와. 이것도 말이 어려워. 자, 갑시다.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누구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5번은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법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만 적용하는 겁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뭐 했죠, 여러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밑줄 하나. 여기 밑줄 두 개 갖춰야 돼. 첫째, 법인이 아닌 자. 둘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취득가격 중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밑줄 세 개 딱딱 끊으셔야 됩니다. 가끔 밑줄 서면 한 줄을 다 쳐버려. 그럼 제가 밑줄 치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조건을 딱딱딱 끊어서 봐달라니까 한 줄을 다 쳐버려놓고. 왜 이렇게 한 줄 다 치세요? 네가 치라고 그랬잖아. 참네. 나는 끊으라고 그랬지. 문맥을 봐야 되잖아. 딱딱 끊어야 돼. 책 조사하면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그냥 다 줄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놨어요.
그리고 왜 쳤는지도 몰라. 자, 다시. 개인이 뭐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하기 중 몇 프로를? 90%. 요거를 최근에 시험에 나왔더니 80% 고친 적도 있어. 하여튼 지저분해. 숫자 고치는 건. 100번에 90을 넘는 가격의 법인 장부에 따라 어떻게 된대? 증명된대. 밑줄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된다. 그럼 바로 우리 국지회수 공판장에 바로 뭐야 여러분? 판장이죠. 법인 장부에서 취득가 입증된단 말이야. 그럼 과표는 뭐라 했어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이죠. 그런데 이때는 다음의 금액, 지금 뭐죠 여러분? 양가로 1, 2, 3. 요 세 가지를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과표를 하랍니다. 그래서 1번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증표, 결산서 등이 자 밑줄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적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그럼 이거를 과표로 해야 되는데 지금 5번은 특례이기 때문에 1번만 과표를 하지 말고 1번에다가 뭐를 2번과 3번을 뭐하라? 더한 금액을 과표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특례는 그냥 원칙은 우리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을 했다. 그때는 과세표를 뭐가 돼야 되는 게 여러분? 사실상 취득하기죠. 그래서 바로 양가로 1번 이걸 과표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수나에 취득하는 것에서 법인장부를 통해서 90% 초과 입증할 때는 요 1번에다가 뭐를 더하라 여러분? 2번과 3번을 뭐하라? 더하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봅시다. 그러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의 차이점을 하셔야 돼요. 양가로 1번은 법인 장부로 어떻게 하는 거고 증명됐고 양가로 2번은 법인 장부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야. 위아래가 구분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뭘 받았다 밑줄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뭘 받았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증명된다. 그럼 그 금액도 어떡하라?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세금 계산서는 아무나 발행하냐? 아니요. 세금 계산서는 아무나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만 발행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간이과세자를 합니다. 즉 영세사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신 뭐를 발급하라는 얘기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거래할 때 혹시 뭘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뭘 받았어도 계산서 받아서 인정해 주겠다냐. 그 금액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또 나왔네요.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 차손 역시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강의를 은퇴하고 이제 뭐를 먹고 살 거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민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선 어떻게 우리 왼수들은 먹여 살려야 되느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입만 벌려놓고 찌찌찌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노죠. 그냥 넣어줘야 돼. 저는 솔직히 가장 지금 걱정이 그겁니다. 은퇴 후에 뭐를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뭐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고민이 될 거죠. 은퇴 후에 결국은 내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뭐를 먹고 살 거냐. 고민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토지를 남양주가 아니죠. 하여튼 토지를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갖고 이게 바로 뭐냐? 이 토지가 저푸른 초원이야. 그리고 그 위에다 뭐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이거 아는 사람은 그래서 저푸른 초원 위에 뭐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어. 근데 내가 직접 지니까 못 지니까? 못 지니까 누구와? 건설법인과 주택건설법인과 무슨 계약을 맺고? 도구 계약을 맺죠. 도구 계약. 마지막 이거 지난번 설명했죠? 했던 거야. 안 했다고? 기억 안 나면 안 한 거야.
그래서 야 주택건설법인 내 토지 위에다가 뭘 좀 줘다오. 집을 줘다오. 어떤 집? 그림 같은 집을 줘다오. 그 얘기야. 그래서 도급계가 얼마 맺었냐? 이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서? 3억 원 들어서. 그럼 이 건설법인 장부의 계약서 등에서 요 3억 원의 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갔다고? 3억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주택건설법인과 거래를 끝나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주택건설법이 왜 또 누가 거래하냐? 개인 사업자와 또 거래를 해. 왜? 이 안에 이제 부수적인 내용을 법인과 건설법인과 거래를 하고 안 하고 개인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조명, 뭐 여러 가지 도배,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건축하냐. 그래서 나는 뭐 지하실에는 벙커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홈시어터를 꾸며놓고 내 사무실을 공간하니까 여기다 뭐 부수되는 설비를 내가 직접 해 못해? 못해. 그럼 누가 거래? 개인 사업자가 거래할 거 아니야. 전기 배선 어떻게 이것저것 하겠죠 뭐. 그러면 주택건설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법인 장부로 확인된 금액 얼마? 3억.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 5천만 원 발생했다 봅시다. 그럼 지금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금액은 얼마만 확인돼 여러분? 3억. 그럼 요것만 과표를 하느냐? 아니, 네가 개인 사업자 거래하면서 뭐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나 이 금액이 발생한 걸 입증하면 이것도 취득가계 범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포함하라. 그래서 법인 장부에서 전체 가격 몇 프로를 초과하면서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건설법인으로부터 거래한 금액은 물론 뭐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또는 뭐 국민주택지구 이것도 보존 등기될 거 아니야. 응? 건물 실제 보존 그러면 또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그거 또 뭐 사야 돼? 국민주택지구 또 된다니까. 그럼 당연히 또 뭐가 발생해? 매각자손. 그거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죠. 더한 금액을 뭐라 하는 얘기 여러분? 과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 중에 몇 프로를 초과요? 90%를 초과해 입증될 때는 그 확인된 사실상 취득 가격에다가 계산서나 세금 계산을 입증된 금액 여기다가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선을 어떻게 하는 얘기 여러분? 더하라는 거죠. 그럼 이만큼 과표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과표가 더 커지면 결국 취득세 이만큼 더 내는 거죠. 그럼 굳이 나는 이걸 왜 잡지? 그냥 요 확인된 금액 얼마? 3억 원에 상고를 하면 되지 굳이 내가 5천만 원을 더 잡아갖고 취득세를 더 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뭐만 생각하면? 취득세만 계산하면. 근데 내가 이걸 나중에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 차이 요 5천만 원 안 잡으면 요 안 잡으면 얼마가? 5천만 원이 어디 가서부터? 양도 차이 가서 붙는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내가 양도 가서 차가면 취득가액을 당초 얼마 잡았으면 3억. 그럼 그만큼 3억을 잡았을 때 3억 5천을 잡을 때 양도차익이 달라지죠. 즉 여기서 지금 취득세 잡지 않은 금액이 어디에 붙는다고? 양도소득세 계산에 붙다고. 그럼 여러분 고민해야 되지. 내가 지금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5천만 원을 안 잡을 것이냐. 아니면 5천만 원을 잡아서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차익 5천만 원을 줄일 것이냐. 이걸 고려해 봐야 되겠죠. 생각 안 해?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래를.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는 잡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양도세가 더 크니까. 그래서 내가 내는 취득세보다 나중에 줄어든 양도세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너 차익 계산할 때 나는 얼마를 잡을 수가 있어? 3억 5천만 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5천만 원에 뭐를 더 내는 대신? 취득세를 더 내는 대신 나중에 요게 뭘 줄인다고? 양도 차익을 줄이는. 그럼 양도차익 계산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취득세 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뭘 갖고 장난쳤냐?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 90% 갖고 장난쳤어요. 몇 프로? 90%. 예, 요거를 80% 이렇게 고쳐놓고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장난쳤네요. 그래서 의미만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되고요. 피곤하면 안 보셔도 되고요. 7번. 역시 이것도 안 봐도 여러분 딱 개념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보죠. 부동산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해당 물건을 취득할 때 자, 밑줄 무슨 현황이죠 여러분? 사실상 현황이죠. 사실상.
다만 취득하시다 사실상 현행이 분명하졌다. 이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부상. 여러분 상의 순서만 확인합시다. 뭐야?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예. 다만 사실상 불분명하다. 어디로 가는 것 같다는 공부상. 자, 124쪽 간주 취득 과표 없다. 별표 3개. 만약에 과표가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간주 취득은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간주 취득이든 과표는 땡땡 무조건 무슨 가액이랬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 간주 취득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돼? 증가한 가액이랍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분 2번 토지 지목 변경이 잘 나오는데 요즘은 1번이 잘 나옵니다.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양가를 1번부터 봅시다. 요거는 몇 번 했으니까 빨리 확인하고 나옵시다. 건축물을 뭐 했다, 여러분? 건축. 그 중에서 뭐를 제외한 거, 여러분? 신축과 재축을 뭐에 따라서 제외. 왜 제외한가? 그 밑에 나와있죠. 예. 신축과 재축은 건물을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러니까 실제 소유권이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취득이야? 실질 취득이죠. 근데 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 뭐야? 그 밑에 증축, 개축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출전이 지금 신축, 재축을 물어본지 증축, 개축을 물어본지 이걸 구분 안 하고 답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문제마다 답이 달라진다고 투덜투덜대요. 그러면 증축, 개축일 때는 보존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변경 등기 들어가잖아. 건축물 면적, 연면적이 증가됐을 테니까. 층수가 뭐 증가되거나. 근데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갑구에는 변동이 없지만 우리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우리 지방세법상 뭐죠, 여러분? 개수. 개수란 말은 그렇게 용어를 해도 설명이 잘 안 나네요. 첫째, 건축법상 대수선. 둘째, 딸린 시설물이야.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구축물 등을 설치할 때 이때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 하는 거나 수선. 안 되겠다. 책을 봅시다, 여러분. 이놈의 개수는 계속 안 잡히네. 여러분 잠깐 개수 어디 보시냐면 113쪽. 개수는 우리 지방세법의 용어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합시다. 거기 메인 위에 건축 있고 개수 나와 있죠? 그럼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수는 뭐를 말하냐? 첫째, 건축법상 뭐를 말한다?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수선이 있으면 우리는 취득세 뭘로 잡는다? 개수.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건축물 중 레저시설, 도장시설, 독극시설, 저반시설, 이거 읽다가 시간 다 가겠죠? 그래서 이걸 뭐랬어요, 여러분? 설치하는 시설물을. 자, 밑줄 쳐져 있나요, 여러분? 여기는 수선. 그래, 3번은 뭐랬어요, 여러분?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 요 개념을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개수. 좋아, 난 개수 못 외우겠어. 그럼 그냥 개수 나오면 그냥 무슨 생각만 하시면 되냐? 간주 취득만 생각하세요.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럼 과표는 뭐가 되는가, 무조건? 자, 124쪽. 124쪽 다시 올게요, 여러분. 하여튼, 몰라도 좋아. 나 지금까지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간주 취득일 때는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이죠. 이때 그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2번. 뭐죠, 여러분? 토지의 지목 변경. 요게 시험에 가까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증가한 가액은 여러분 출제은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물어본 조건을 확인을 안 하고 자기가 답을 해. 그래서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입니다. 그럼 이때 결정 방법은 뭐로 구분한다,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출제위원이 뭐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 예외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예외 조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출전이 항상 무슨 규정을 물어보고자 한다면 예외 규정을 물어보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예외 조건 나온다. 반드시 조건. 조건이 있으면 뭘로 대답하시는 거고 예외로 대답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가 이해로 약해, 여러분. 그러니까 출제는 원칙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예외로 대답하고, 출제는 예외로 대답하는데 나는 원칙으로 대답해놓고,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토지 이 지목병으로서 증가한 가액은 원칙 어떻게 결정할 거냐? 토지 가액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야 되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 후의 가액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되겠죠. 그러면 커진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어떻게 하라?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작은 금액을 어떻게 하라? 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칙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렵잖아요? 원칙,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되기 전에 시가 변경을 뭐 한 금액? 뺀 금액. 왜? 얘가 가액이 증가됐을 테니까. 이게 사실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개정되기는 어떻게 되냐? 지목 변경 전 시가 편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편액의 차액으로 한다라고 했어. 그냥 시가 편액에 뭘 한다 해서 차액. 근데 이걸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지목 변경 후 시가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편액을 뺀 금액을 한다라고 바꿨다고. 그럼 바꿨다는 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개정됐으니까 종전과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고. 아니 굳이 똑같은데 왜 바꾸냐고. 생각해. 똑같으면 바꿀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종전이 그냥 뭐라 했다고? 지목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시가편액 차익으로 한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변경 후 시가에서 변경 전 시가 뺀 금액을 한다라고 명문화를 했다고. 그럼 종전 규정은 뭐냐? 이게 이렇게 돼도 차익이 나와 안 나?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변경 후 시가에서 변경 후 시가편액을 뭐 해야 돼? 빼야 되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100이고 얘가 120이 되면 정상적인데 오히려 얘가 80이 돼. 그러면 종전 규정에 따르면 차익 120 나와 안 나? 나오죠.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그냥 차익으로 했으니까 차익 얼마? 20. 지금 이 규정으로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0이 왜 똑같아 그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이너스가 나면은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는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이럴 때는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면 우리 세법은 어떻게 한다? 0으로 본다 그래. 그럼 0으로 본다는 것은 받지도 않겠지만 돌려주지도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결론, 지목 변경 전 죄송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일 때 증가한가 원칙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변경 후 시가편에서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 한 금액? 뺀 금액. 요게 기본 구조야. 그런데 여기 자 시험에 잘 봐야 돼. 혹시 뭐 판결문이나 뭐에서 여러분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면 입증이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때는 시가편액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 그 비용 그 비용 자체를 뭐 한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증가한 가로 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출전이 뭐를 물어보는지,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럼 예외는 반드시 무슨 말 나온다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병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는 뭐가 나온다고? 조건이 나오면 뭘로 대답하시고 예외로 대답하시고 없으면 그렇죠.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125조 시가편액 잠깐 요거 봅시다. 여러분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정부가 가격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공시한다는 걸 배우셨죠, 이제?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가격이 나오고, 토지에 대해서 무슨 가격이 나오고, 개별 공시 지가가 나오고,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고,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요때 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며칠자 가액이야?
얘들 며칠자 가액이야? 개별 공시지가면 이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공동주택 며칠자 가액이야? 1월 1일자 가액이잖아. 1월 1일자 기준. 요 날을 기준해서 요 가액을 조사하다 보니까 얘는 며칠자로 공시가 되고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고 당해 연도 중에 지목 변경이라든지 또는 뭐 분필 합필 등이 일어나면 7월 1일자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한번 개별 공시지가 열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주택일 때 개별 주택은 며칠째 나온다 했자면 4월 30일자로 공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자 8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 얼마로 공시가 됐다고요? 8억. 이거 누가 공시한가? 정부가 공시한 거죠?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 이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뭐를 과세하면 지방세를 과세하면 요때 나온 요 가액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입액이 되는 거다고. 이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뭐를 과세하면 국세를 과세할 때는 이 가액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 시가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시가 편입은 어디에서만 나오는 말이고 국세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 기준 시가야, 기준 시가. 그러니까 이런 걸 혼합을 막 구분 안 하고 막 사용해. 그러면 결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 시가 토지 시가 편입은 뭘 할 거냐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격이 뭐를 개별 공시지가를 뭘로 알아? 시가 표준액으로 알아 그 얘기죠. 근데 이때 여러분 배우셔서 알겠지만 이 개별 공시지가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가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오는가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온다니까. 사람마다 소유 면적이 다 다른데 그걸 일일이 다 소유 면적에 따른 시가편을 구하지 못하니까 통일 일률적 회계서를 얼마로 나오는가 면적당 가격으로 나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야 되는가? 학계론. 이 절차, 개별 공시지가 공시 절차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더 강조 싶은 거죠.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은 무슨 가격이라서 얘들은 전체 가격이라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포함해서 전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지금 내 아파트 얼마 공시됐다고? 그럼 요 8억 원은 내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가? 대지 지분까지 포함된 거죠. 대지 지분까지. 그러니까 주택은 공시할 때 주택 건물과 주택 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봐서 무슨 가격으로 나온다고? 일괄고시가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개별 주택가과 공동주택 주택 건물 구분하고 안 하고 무슨 가에? 전체가 나온다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내 아파트에서 지금 얼마로 공시됐다고? 8억.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때리면? 그럼 요걸 뭘로 끌고 가라고? 시가 편입을 하라고, 요거를.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국세과세 한다. 그럼 요걸 뭘로 끌고 가라고? 기준시가? 그거 여러분. 그래서 125조, 마지막, 맨 밑에.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 편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슨 가격으로 한다, 여러분? 공시된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건물 중에서 공시가 되는 건 뭐만 공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주택만 공시가 되고 있죠? 뭐 주택을 제외한 우리 학원 건물 공시돼, 안 돼? 안 돼. 뭐는 나오지만 학원 건물 부속 토지 나와, 안 나와? 토지는 나오잖아. 뭐가 나와? 개별 공시지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 학원 건물 나와, 안 나와? 공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지방세 때릴 때 누가 결정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126조 2번 보세요. 126조 큰 2번. 주택 외의 건축물 등에는 시가 편익이 나와 있죠. 주택을 뭐한 거? 제외한 건축물이랬잖아. 얘에 대한 시가 편익은 결론 마지막 거 봐. 양가 1번의 마지막 뭐랬어요, 여러분? 밑줄 여기다만 밑줄 쳐. 그러면 상가 등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결정하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을 하라. 지금 뭘 과세하는 거니까? 지방세로 과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럼 국세면 누가 나와야 되는가? 국세청장이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는. 국세청장 고시가야 되는 거야.
자, 이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지 마음대로 하냐? 아니, 127조 양가로 5번 보세요. 법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보면 건축물 시가표는 나왔죠? 찾으셨어요? 127조 양가로 5번 보라고. 자, 그러면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 고시하는 건물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조종지수인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곱하고 여기 대해서 2번 건축물의 경관연습을 잔존가치를 곱하고 여기 대해서 3번 해당 건축물 면적 곱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당 건물의 규모, 형태, 목적 등에 대해서 감산율을 곱했습니다. 나왔죠? 그게 여기 시계에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누가 결정하라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여기는 공시된 가액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때는 누가 결정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라. 이걸 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표는 기준 시가를 할 때 뭐가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국세청장 고시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됐고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자, 마무리합시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났네요. 128조 맨 밑에 128조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면 여러분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거. 이거 우리 뭐랬죠, 여러분? 면세점. 근데 이 면세점 규정을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맨 위.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자 밑줄 몇 년 이내?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면 그때는 각각 전후를 합해서 몇 건이 취득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 한 건에 취득을 봐서 면세점 적용하라 하게 있죠. 이해하셨죠? 이건 설명드렸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